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최유입니다. 이번에는 초미치 기구와 3주차 이론 프레젠테이션, 유치상 개조와 계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상의 개조와 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상의 개조는 유치상의 내면을 개조한다. 유치의 전상 또는 개편한다. 그러니까 즉 점막 태축에 의한 사이에 생긴 갭을 채워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치상의 개조 2장 리라이닝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한 개념을 넘겨짚자면 유치의 조직면이 유치의 지지 조직에 보다 정확히 적합되도록 유치의 조직면을 새로운 유치상 재료로 재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치상의 개조 2장 리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약간의 기침만으로도 의치가 구간에서 빠진다면 이것은 의치와 조직에서의 적합불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총이치의 기능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장착 후에 환자의 정기적인 리콜에 의한 의치 관리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조치조제의 점막은 시간의 경과함과 동시에 이 지지 조직에 흡수가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흡수된 양만큼의 점막과 의치상의 갭에 따른 갭을 채워줘 만족도 높은 의치를 제작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정기적인 리콜에 의해 리콜이 반드시 필요한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하얀 부분의 액체로 채워주는데 이런 하얀 부분은 그만큼 하얀색 쌓인 만큼의 이 두께만큼 지지 조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의 재료만큼 채워주는 것이 유치상의 개조, 이장, 리라이닝, 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얀 재료만큼의 조직과의 적합이 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능 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족이 흡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가 헐거워져 의치의 유지와 안전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교합관계가 변화될 것이고 또한 안면 수직 고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안면 조직 지지 상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1주차에서 언급했듯이 치조골이 흡수되면 그곳으로 응력이 가해져 응력이 가운데 중앙으로 모아져서 의치가 단수 파절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조골이
되어지면은 이런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의치가 헐거워져 의치의 유지와 안정성이 저하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공사가 이런 점막을 다시 복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면 현재 의치사 내면에 동일한 핑크 레진으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는 소프트 실리콘으로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지지 조직이 변화된 양만큼 새로운 자가중합의 핑크 레진으로 채워주는 부분이 2장 개조 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조의 작업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후 6개월이 지난 즉시의치의 경우 즉시의치는 당연히 치아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의치를 제작하고 그 다음 발과한 즉시 의치를 장착시켜주기 때문에 치조 후의 퇴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 치조의 퇴축이 고첨상으로 이루어지는 즉시 의치의 경우 그 다음 잔조 치조제가 흡수되어 의치상과 잔조 치조 사이의 적합상태가 불량인 경우 그리고 환자가 의치 재제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경우 그 다음은 환자가 의치 제작에 대한 육체적 부담감을 갖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조의 첨상에 의한 이장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횟수만큼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환자의 장기적인 리콜에 의해 상황에서만이 첨상이 진행돼야지 계속적으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으로 한다면 이 첨상조차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덴트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조 첨상 이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서셔커 대체에 대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셔커 대체는 이렇게 문어발의 원리를 이용한 의치입니다. 아가암의 완성된 나비치가 완전히 제된 의치를 넣고 그 다음에 함에 아가를 주입시켜줍니다. 아가를 주입시켜준 다음 물에 침수시켜줍니다. 그 다음 디플라스킹을 이루어주는데 이렇게 모형을 빼내면 아가에서 보듯이
이렇게 진로와 배출로를 뚫어줍니다. 이번 실습 시간 때 상악을 이런 방법으로 제작해 봤는데 아가코드 큐어를 사용해서 해봤는데 되게 처음 봤을 때와 느낌이 다르게 이해가 빠르고 좋습니다. 뒤에 흐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인공치를 똑바로 식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트워스를 납작시켜줍니다. 보면 시트워스를 앞접하고 있는데 시트워스가 고 문어발에 소프트 실리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시트워스가 모형이 뜨지 않게 완전하게 앞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시켜 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아가의 음연체에 다시 넣어주고 다시 함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레진을 진로에 넣어주면 이 양사이드 배출로로 레진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압력 중압기에 넣어서 중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디플라스킹하고 아가를 떼어내면 이렇게 의치가 완성되어져 나옵니다. 알가를 이용하였을 때 3차 메모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대처가 만들어지고 되게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그전 시트워스를 깔아줬는데 그럼 모형과
의치 사이 시트가스 한 장 정도의 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 공간과 헐거워진 의치를 한 장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수리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상이 떠서 온 경우 그대로 보면 이 상태가 보면 이 산재의 공간만큼 채워주면 본다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형에 석고를 묻고 인젝스를 주고 인젝스를 체득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석고를 어리고 다시 지그 상단을 닫은 다음 스크류를 완전히 조어주면 의치산 내면 속에 들어있는 시트가스 공간과 동일하게 마운팅이 됩니다. 그 다음 시트가스를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의치 단의치 마무리 연마를 합니다. 보면 시트가스만큼 공간이 생기는데 직을 이용하여 채워주는데 이게 기공 과정에 의한 린라이닝 첨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연마 퍼미스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면에 약간 거치기를 주고 지그에다가 모형을 완전히 고정합니다. 그 다음 시트 웨스 없어질 공간에다가 소프트 실리콘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그 시트에서 채워질 그 공간만큼 소프트 실리콘을 채우고 그 다음 지그에 그대로 모형 갖다가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나서 지그에 다시 인젝스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 모형 상단에 스크류를 조이면 현재 내면에 들어있는 소프트 실리콘의 양은 시트 웨스의 양만큼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소프트 실리콘을 자가중압 압력하에 중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압이 끝나고 나서 빼내면 시트가스 그 공간만큼만 소프트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빡 잘라내면 시트가스는 그만큼 채워지고 점막과 이 모형 사이의 족합은 양호히 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의치상의 지주 조직의 변화에 따른 기공 과정의 적합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치상 개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상은 말 그대로 의치상의 개조 또는 의치상의 교환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의치상의 이장을 인라이닝이라 했으면 지금 하는 것을 개상은 리베이싱입니다. 의치상의 이장은 의치상 재료를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것인데, 개상은 의치상의 재료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면, 방금 배웠던 린라이닝은 단지 의치상의 조직면으로만 수정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의치상의 개상이 더 첨상보다는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의 고압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의치상 재료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심으로써 의치를 재적합시키는 과정이 의치상의 개상이라고 합니다. 린라이닝과 리베이싱이 가끔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린라인은 조직면을 수정하는 것이고, 리베이싱은 치상의 재료 자체를 교환하는 것을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치아의 교합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의치상 재료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해 줌으로써 의치를 재적합시키는 과정이 리베이싱이라고 합니다. 린라이닝과 리베이싱이 조금은 처음에는 이게 혼동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잘 구분되게 잘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개상의 적응증은 의치상이 변색되거나 의치상 색조의 부조화, 그리고 헐거운 의치의 복잡 파절, 그 다음에 이미 헐거운데 의치가 여러 개로 파절될 경우, 또한 기포가 심한 경우의 의치상인 경우는 개상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이번 3주차 총이치 기공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대본을 보지 않고 저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린라인인 첨상 2장은 조직의 퇴축으로 인해 생긴 갭을 소량의 레진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뜻하지만, 이 개상은 리베이싱으로 교합 관계를 제한 전체를 의치상 전체의 재료를 교환한다는 것이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조와 개상이 많이 헷갈렸는데 이번 다시 한번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더 한번 알고 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초미치의 3주차 프레젠테이션 주제 의치상 개조와 개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